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에 1월 금리 인하 좀 중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CPI와 이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를 딱 맞게 인라인하면서 시장은 12월 FOMC에서 25bp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좀 굉장히 강하게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PPI가 어제 발표된 이후 PPI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일부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2월 같은 경우 12월에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좀 할 것으로 전망을 시장은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전망은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1월 금리 인하가 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트럼프 정부 하에 있는 이런 정책들 뭐 관세 인상 그리고 적자 재정 세금 감면 그리고 더 엄격한 이민 이와 같은 정책이 결국에 물가 이런 가격에 대해서 상향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 향후 코어 PC는 거의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금리 인하의 중단이 뭐 1월의 중단 이후 계속해서 좀 더 길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이 IB들의 S&P 500과 이런 시장의 매크로 관련된 조금 전망을 살펴보면 이번에 스티펠이 S&P 500이 2025년에 5천 중반대까지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스티펠은 상반기에 S&P 500이 좀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에 주가가 하락하여 이제 2025년 말에는 S&P 500이 이렇게 5천대 중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전망을 예상했는데 이 원인으로는 이제 GDP 전망이 1.5% 성장으로 하반기에 이제 둔화될 것과 또한 코어 PC가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증시 조정이 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RBC 캐피탈 마켓 같은 경우는 GDP가 2.1%에서 뭐 3% 사이로 상승하면 주가 상승 확률이 70%이지만 GDP가 1.1에서 2% 정도 안에서 이렇게 상승하면 주가 상승 확률은 40%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제 스티펠 같은 경우는 이제 GDP 전망을 1.5%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승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본 점인데요.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좀 실제로 그 외 여러 긍정적으로 GDP 뭐 7천 아니면 뭐 지금 현재 6천대지만 그것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했던 이 IB들 같은 경우는 이 GDP 전망을 2%가 넘을 것이라고 다들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티펠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전망이 안 좋을 테니 이렇게 방어주 성격이 강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섹터가 유망하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 이제 이번에 금요일 나스닥 100이 좀 신규 편출 종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비금융 주식 중 이제 상위 100 종목으로 구성된 이러한 지수로서 이번에 신규 편입 혹은 편출될 후보는 좀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신규 좀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신규로 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인데 신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살펴보면 팔런티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써노피, 그 다음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 리츠 기업이죠. 에퀴닉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이후 네디즈, 뭐 징동닷컴, 엑손 엔터프라이즈 등등 해서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까지 약 11개의 기업이 현재 이번에 이제 나스닥 100에 좀 편입되지 않을까 하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조금 이번에 좀 편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모더나가 가장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이제 굉장히 좀 유력한 어떠한 또 편출 후보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회계와 관련돼서 좀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가가 그 기간 동안 또 많이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도 이번에 편출이 좀 유력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루미나, 뭐 바이오젠 등등을 포함해서 이 엔시스까지 이 기업들이 현재 다음에 이번 나스닥 100 신규 편입 편출 후보에서 좀 편출 후보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100
지수는 단순히 시가총액만이 아니라 이제 일정 거래량과 뭐 유동성 기준 그리고 회계 규정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조정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시가총액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는 점까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 도이치뱅크에서 좀 비알코올 음료 노출을 늘려야 한다라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비알코올 음료라면 역시나 그 가장 유명한 이 기업들 펩시, 코카콜라 그리고 닥터페퍼인데요. 이번에 도이치뱅크는 2025년까지 자신이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야를 레스토랑과 매장 트래픽 그리고 이제 충동 구매 증가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알코올 음료 등이 좀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고 하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기업 펩시코, 코카콜라 그리고 큐리그, 닥터페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일제히 이제 중립에서 매수로 이렇게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신들이 이 세 기업을 또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로 현재 최근에 10년간 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상대적인 가격 결정력을 감안할 때 현재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역사적 평균보다 이제 낮다라고 전하면서 또한 작년 올해 한 해 동안 주가가 좋지 못했던 모습 역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YTD 기준 이 세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슬플 결과인데요. 닥터페퍼 같은 경우 1.3%, 코카콜라는 6.72% 상승에 불과했고 펩시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8.1%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이렇게 좀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이 이 도이치뱅크는 신규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 이제 코카콜라의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제 확실히 그다지 높지 않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제 도이치뱅크는 코카콜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추세가 상승하고 있으며 회사의 잉여 현금 추세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하며 목표가 $70 그리고 현재가 기준 이제 상승 여력 11.7%가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펩시코 역시도 이 역사적인 PER을 조금 살펴보면 역시 이제 지난 동안 좀 상승해 오다가 2023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역시나 이제 목표가 펩시코 역시도 이제 도이치뱅크는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익숙해지면서 이런 게토레이나 아니면 북미 사업이 개선될 수 있다. 목표가는 $184고 상승 여력은 17.4%가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닥터페퍼 역시도 이 역사적 PE를 보면 지금 최근 작년 이후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큐리그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좀 안전한 이 25년 회계년도 25년 실적 전망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목표가 $39 상승 여력 17.3%를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직후 긍정적인 이 AI 전망에 따라 시간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전체적인 이제 매출 이런 전망은 매출은 이제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마진 그리고 영업 마진 외에도 이제 EPS, EBITDA까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럼에도 매출이 조금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 반도체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이뿐만 아니라 이제 AI에 대해서 또한 긍정적인 소식을 보이며 시간에서 주가가 14.08% 상승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반도체 사업 이제 인공지능 부분은 맞춤형 가속기와 이더넷 네트워킹의 모멘텀에 힘입어 지난 회계년도에 이제 220%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닝콜에서 경영진은 이제 회계년도 기준 2027년에 브로드컴이 진출하는 이 AI 반도체 카테고리 서비스에 도달 가능한 시장이 $600억 $900억 달할 수 있고 자신들은 이제 선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 두 개의 이런 추가적인 하이퍼 스케일러가 현재 브로드컴과 좀 차세대 칩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은 한 $146억 예상했고 이것이 시장의 예상치인 $145억 5천만 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이 어닝콜 이후에 추가적인 이런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스타보드 밸류 그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하죠. 이 행동주의 투자자인 스타보드 밸류가 이제 라이엇에 투자를 했고 이로 인해서 라이엇이 가지고 있던 이 비트코인 채굴
일부를 데이터 센터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라이엇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스타보드는 라이엇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후 경영진과 이제 비트코인 채굴 시설 일부를 하이퍼스케일러를 위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스타보드는 라이엇이 이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인 코어위브와 협력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의 운영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는 채굴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과 좀 비슷한 길을 걷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이엇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현재 주가가 4.76% 상승하였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렇게 회사의 경영권에 좀 개입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한 주 단위로 봤을 때 한 3주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중간값 기준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평균값 기준으로도 충분히 이제 성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조금 정말 기업에 따라 큰 편차가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이런 중간값 기준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이제 캠페인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처음 한 달, 두 달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근데 한 달 그리고 세 달째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6개월 뒤부터는 평균값과 이 중간값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24개월 즉 2년 뒤를 본다면 평균값은 상승한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중간값 기준으로는 대폭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와서 성공한 기업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 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중기적으로는 좋지 않았다는 점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이 투자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라온 미국 재무부가 바라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미국의 재무부 산하에 있는 부채관리국에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이것을 국제 시장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런 부채관리국의 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부채관리국은 이제 좀 이런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세계에서 디지털 금으로 좀 가치 저장 수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며 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모두 마치겠고요. 네, 오늘 있었던 소식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스티펠에 관련된 소식, 그리고 나스닥 100의 편입 편출 후보 등을 알아보았고, 또한 도이치뱅크에서 2025년에는 좀 비알코올 음료 등을 좀 주목해라, 그리고 브로드컴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AI와 관련된 이슈로 시간에서 시장의 환호를 받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엇 플랫폼즈에 대해서 스타보드 밸류가 이렇게 다시 한번 행동주의 투자자가 좀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